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4장 레이아웃 구성 요소 뷰와 뷰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은 뷰와 뷰 그룹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뷰와 뷰 그룹을 이해하면 어떤 화면이라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는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했고요. 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뷰라면 어쨌든 그릴 수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객체가 되는 거겠죠. 지금 제가 특정 앱을 실행시킨 그 화면을 캡처해 보았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뷰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텍스트를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하는 것을 텍스트 뷰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화면에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뷰를 에디트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손가락 등을 이용해서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마치 버튼이 눌러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 그런 뷰를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이미지 리소스를 화면에 뿌리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화면에 그릴 수 있는 뷰를 이미지 뷰라고 부릅니다. 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고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텍스트를 입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눌러짐 효과를 보여준다던가, 이미지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준다던가, 이렇게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뷰는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눌러짐 효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사용자가 키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입력되는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키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뷰는 사용자의 터치 키 입력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뷰의 기능이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을 가지면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줬을 때, 터치와 키 입력 같은 것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뷰에 대한 특징이고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뷰를 위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위젯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부품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가 되듯이 한 화면 또 여러 가지 뷰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고 하나의 앱이 구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뷰를 위젯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 뷰랑 위젯이랑 같이 섞어서 말할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뷰 클래스의 상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버튼, 이미지 뷰. 이 각 뷰들은 상위에 뷰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제 즉 뷰가 되는 거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모든 요소는 반드시 이런 요소들은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특정 자신만의 독특한 뷰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파생된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상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 뷰 클래스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안드로이드의 클래스를 배울 때 이런 상속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에요. 자바를 객체 지향을 아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상속도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상위의 클래스가 그 파생된 자식 클래스한테 모든 기능을 내려주고 있죠. 하위 클래스는 반대로
하생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모든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상위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한테 모든 기능을 물려주고,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기능 플러스 확장해서 더 기능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위 클래스의 어떤 기능을 좀 변경하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뷰의 개념에서도요, 뷰는 아까 뷰의 본연의 기능이 자기만의 특징을 이제 화면에 그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자와 어떤 터치 이벤트에 대한, 아니면 키 이벤트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기능이 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이제 파생된 클래스들은 뭐 그런 기능을 기본으로 다 갖고 있고, 그 기능을 좀 확장해 나가는 거죠. 텍스트 뷰 같은 경우는 그 뷰 기능에 화면에 텍스트를 뿌리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확장을 해 나간 거죠. 다음 텍스트 뷰를 또 상속받아서 텍스트 에디트 텍스트 뷰가 있는데요. 이 에디트 텍스트는 텍스트를 출력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또 확장해서 가지는 거죠. 버튼도 똑같아요. 버튼도 이제 텍스트 기능을 화면에 텍스트를 뿌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배경에 간단한 이미지, 버튼 같은 이미지를 둬서 사용자가 터치를 눌렀을 때, 터치했을 때 버튼이 눌러짐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 뒤로도 파생텍 클래스가 계속 생길 수가 있고 개발자가 확장해서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하위에는 많은 뷰들이 생성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상속도를 제가 봐야 된다는 이유가 상위의 클래스만 잘 이해하면 하위 클래스는 이렇게 자동으로 80%, 70% 이상 이렇게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위의 수많은 클래스들을 따로따로 배운다면 너무 종류도 많고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기준으로 확장돼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상위 클래스를 먼저 배우는 게 좋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자도 오랜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너무 하위 클래스 중심으로 외우고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었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꼭 여러분은 상위 클래스 중심으로 하위 클래스를 이해해 나가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를 먼저 이해하고 그 파생된 클래스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꼭 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늘 공부하시고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뷰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그룹은 각각의 뷰를 이렇게 배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뷰 자체는 자신이 화면의 어느 위치,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뷰 그룹이 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뷰 그룹이 어떻게 뷰들을 배치하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뷰 그룹 중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뷰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나씩 배치하고 있고요.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뷰를 하나하나씩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고요. 화면을 배치할 때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만 배치한다면 이제 좀 자유로운 화면 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추가적으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 있는데,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특정 뷰 하나를 기준으로 다음 뷰는 A 뷰 아래에 있다,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배치되는 거예요. 다음 C를 배치할 때는 B 오른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뷰 간의 관계에 의해서 배치되는 그런 배치 방법이 렐러티브 레이아웃입니다. 이것도 뷰 그룹이고요. 다음은 테이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은 마치 표 안에 각 셀들의 셀 안에 이제 뷰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채워나가다 보면 표 형식이 되는데, 이렇게 표 형식으로 표형태의 배치 방식이 테이블 레이아웃입니다. 이것도 뷰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 제일 간단해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뷰를 이제 이 프레임 레이아웃에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준으로 이렇게 겹쳐서 배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총 4가지 뷰 그룹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각각의 뷰 그룹의 리니어 레이아웃, 렐러티브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들은 뒷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뷰는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용자의 터치에 반응하거나 뭐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뷰 그룹은 그런 뷰들을 화면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뷰 그룹의 상속도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레이아웃들은 결국 뷰 그룹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자가 다른 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뷰 그룹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는 것이죠. 뷰 그룹 상위 뷰 그룹에서는 자식 뷰들을 이제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뷰 그룹 안에 자식 뷰를 추가해서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상위 뷰 그룹에서는 자식 뷰들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요. 그 추가된 뷰 그룹은 각각의 하위 파생된 클래스에서 뭐 수평으로 배치한다던가, 관계형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겹쳐서 배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테이블 형태로 배치한다던가,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속도를 보면 테이블 레이아웃은 결국은 또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받고 있어요. 잠시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테이블 레이아웃이 테이블 레이아웃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파생됐어요. 보시면 테이블 레이아웃도 결국은 수평으로 배치되고, 이 행을 봤을 때는 수직으로 또 배치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레이아웃은 리니어 레이아웃을 그대로 파생해서 만들어진 거죠. 테이블 같은 구조로 보이기 위해서 테이블 레이아웃이 생긴 거고요. 테이블 레이아웃은 이제 테이블 레이아웃 자체만으로 못 쓰고요. 테이블 로우라는 또 특별한 뷰 그룹을 가져요. 이거는 뭐 행을 나타내고 열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상속도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뷰 그룹조차도 사실은 뷰를 상속받아요. 그러므로 뷰 그룹도 뷰고 뷰도 뷰니까 화면은 전체가 그냥 뷰예요. 근데 뷰 그룹은 왜 뷰를 상속받을까요? 처음에 뷰 그룹의 상속도를 살펴보시면 뷰를 상속받는 것 자체가 뷰 그룹이 뷰를 상속받는 것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알고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뷰 그룹도 뷰고요. 왜 뷰 그룹을 상속받아야 되냐면 뷰 그룹이 가장 상위에 있다고 했을 때 하위에 이제 자식 뷰들이 생기겠죠. 추가되겠죠. 근데 자식 뷰들 안에도 뷰 그룹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식 뷰 그룹 안에는 또 자식 뷰들이 존재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가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만 이해하면 이제 모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은 수직으로 뷰들이 이렇게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식 뷰들을 이렇게 배치할 때 중간에 뷰 그룹조차도 추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수직으로 배치되는데 어떤 특정 행의 뷰는 또 자식 뷰로 뷰 그룹을 가지고 또 자식 뷰를 가지는 거죠. 수평으로 배치되는. 결국은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게 하나가 있고 이거 전체가 또 뷰 그룹이 돼서 수평으로 배치되기도 하고. 즉 그 말은 뷰 그룹 자체도 부모 뷰 그룹에 의해서 배치돼야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첩된 뷰 그룹의 경우. 그러니까 뷰 그룹 자체도 자식 뷰가 돼서 상위의 뷰 그룹에 포함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 뷰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뷰 그룹도 뷰를 상속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뷰 그룹은 자식 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이제 말끔해지게 한 줄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결국 안드로이드는 화면은 오직 뷰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화면에 관련해서는 뷰 이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프래그먼트도 있지 않냐. 뭐 다른 뭐 기타 뭐 액티비티도 뭐 화면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끝에 배울 거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면은 그거조차도 다 뷰예요. 뷰를 어떻게 좀 관리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액티비티가 뷰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주거나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 자체도 뷰를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배울 게 화면에 관련해서는 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도 없고 다른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뷰만 배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에는 레이어 파람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요. 뷰 그룹에 대한 추가적인 상세한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